안녕하세요. 조영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양주라고도 표현하는 증류주와 달콤한 혼성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위스키, 보드카, 브랜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서양에서 들여온 알코올 높은 음료를 통상 양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구한말 이후에, 특히 6.25 이후에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들여온 알코올 높은 독한 술, 이런 것들을 양주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양주보다도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술은 효모와 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즉 발효주의 장점은 재료가 갖는 특징을 음료에 잘 나타낸다는 것이고, 단점은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맥주나 막걸리 같은 것 금방 상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증류주입니다. 액체에 끓는 점, 즉 비등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말 그대로 발효주를 증류해서 만든 술이라는 뜻입니다. 방법은 알코올에 끓는 점이 80도고 물에 끓는 점이 100도지요. 그래서 발효주를 80에서 1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준다면 고농도의 알코올을 뽑아낼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술을 증류주라 합니다. 재료는 곡류, 과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들 재료에 따라서 술의 이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리를 재료로 하면 위스키, 또 포도를 재료로 하면 브랜디가 되어지겠죠. 증류주는 처음 만들어지면 무색 투명합니다. 이런 무색 투명한 증류주가 오크 숙성을 통해서 갈색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증류주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또 산지에 따라서 그 이름들을 달리하는데요. 먼저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는 보리를 중심으로 만듭니다. 순수 보리로만 만들면 몰트 위스키, 곡류를 섞어서 만들면 그레인 위스키,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든 것,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위스키, 한 70에서 80% 정도 될 겁니다. 블렌디드 위스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위스키는 산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한 것을 스카치 위스키, 아일랜드에서 생산한 것을 아이리쉬 위스키, 또 미국에서도 생산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위스키라고도 하지만 주에 따라서 테네시 위스키, 버번 위스키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또 위스키는 숙성 정도를 레이블에 숫자로 표기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시바스 리갈 12년, 발렌타인 17년, 이러한 것들은 12년 동안 숙성했다, 17년 동안 숙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숙성은 오크통에서의 숙성만을 이야기합니다. 증류주는 숙성 기간, 오크통을 벗어나서 병입되어지면 숙성의 기간, 어떤 시간적 개념은 더 이상 사라진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 17년이 있습니다. 발렌타인 17년은 해마다 만드는데요. 해마다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걸 좀 확장해서 10년 전에 발렌타인 17년과 작년에 만든 발렌타인 17년은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답은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당시와 지금은 만든 사람도 환경도 다를 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해마다 그 마스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맛을 유지해 나갑니다. 맛을 조절해서 작년 맛과 올해 맛, 그 전의 맛과 이렇게 맛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조절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17년은 17년 동안 숙성된 것을 어떤 제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뭔가 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작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17년 동안 들어간 것으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횟수의 숙성된 위스키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7이란 숫자, 17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 내용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의 숙성 연도가 17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브랜디입니다. 브랜디는 포도를 재료로 하지요. 포도를 발효하면 와인,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어집니다. 브랜디는 위스키와 달리 숙성 정도를 연도로 표기하지 않고 별도의 표기를 합니다. XO, VSOP, 별 표시 등이지요. XO는 6년, VSOP는 4년, 별 표시, 스타죠. 1스타, 2스타, 3스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2년 정도의 법정 숙성 기간을 요구합니다. 이 법정 숙성 기간만을 준수하면 XO, VSOP, 별 표시 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브랜디 생산 회사들은 법정 숙성 기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숙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브랜디 가치를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유명한 꼬냑을 만드는 헤네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엑소는 무려 20에서 40여 년까지 숙성을 한다고 해요. 풍미가 아주 굉장하겠지요. 여기서 여러분 브랜디와 꼬냑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꼬냑은 브랜디를 만드는 프랑스의 지방 명칭입니다. 꼬냑 지방에서 생산하는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북쪽 지방에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명칭이 샹파뉴입니다. 샹파뉴를 영어식 발음으로 샴페인이지요.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만 샴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 증류주는 러시아의 국민주인 보드카, 주니퍼베리를 만드는 주니퍼베리라고 하는 그 솔향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드는 진, 멕시코에 있는 용설란, 이렇게 용의 혀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난이 있어요. 이것으로 만든 데킬라, 또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럼, 이런 다양한 증류주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혼성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혼성주는 증류주에다 초근 목피라고 표현하죠. 여러 가지 재료들, 뿌리 재료, 잎재료, 씨앗 등등 향기 나는 많은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리큐르입니다. 그런 향료와 또 감미를 첨가해서 만든 달콤한 술을 혼성주라고 표현하죠. 커피를 재료로 만든 그 깔루아라는 것도 있고요. 또 오렌지를 재료로 한 그랑마니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주로 식후주나 칵테일 부재료로 많이 활용들을 합니다. 오늘은 증류주와 혼성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와인 시음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와인을 즐길 것인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